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AP 구매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전혜진입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서플라이어 릴레이션십 개선을 위한 협력서 경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공급업체 경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박내성 파트너님께서 SAP 퀄트릭스 서플라이어 익스피리언스 솔루션에 대해서 주요 기능과 특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분 정도는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글 선정 세계 최고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요, 소득 2만 달러 시대에는 의식주 관련 소비를 비약적으로 늘리지만 3만 달러 이상이 되면은 경험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라는 용어는 1998년 조셉 파인에 의해 처음 사용됐는데 그는 농업, 산업, 서비스 경제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경제 경험 시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험 경제는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상품의 고유한 특성에 가치 있는 체험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굉장히 친숙한데요. 특히 고객 관리 영역에서는 고객의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역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가 커머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용어를 다 빈번히 들여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경험 관리의 핵심은 고객이든 임직원이든 사용자의 만족을 높여 매출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플라이어 익스피리언스는요? 좀 다소 생소한 표현입니까? 많은 기업들이 위의 세 가지를 추진하면서도 사실상 서플라이어 익스피리언스는 현재까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사 경험 관리가 소홀히 관리되는 반면에 우리의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딜로이트와 맥켄지의 연구에 따르면은 CPO의 65%는 주요 공급업체에 대한 홀리스틱 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홀리스틱 뷰는 오퍼레이션 관점의 가시성, 즉 특정 공급업체의 PO가 얼마가 나갔고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고 이런 수치적인 운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업체의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이고 제대로 우리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감성적 데이터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코비드-19 상황을 거치면서 참 많은 것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팬데믹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급망의 혼란은 증대되고 있고요. 그에 대비 우리가 공급망의 혼란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한 기업은 3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업체 개발 및 혁신을 주도하는 구매가 수익의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공급업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공급업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다면요. 공급업체의 문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풀 익스피리언스는 공급업체 관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적으로 엔드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현재는 글로벌화, 복잡한 공급망, 그리고 이에 보태서 팬데믹 상황 등이 공급망을 점점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업체의 퍼포먼스가 우리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가 회사 비용 구조의 최대 80%까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업체는 최종 고객에게 납품 품질을 이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hortage, delay,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 시 제품 생산, 고객 딜리버리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 공급업체는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업체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증명을 했습니다. 공급업체가 필수 구성 요소를 적시에 또는 전혀 제공할 수 없었을 때 기업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공급하고 싶어도 수량 부족, 생산 문제로 공급하지 못할 때는 일단 그들이 생각하는 주요 고객, 선호 고객에게 먼저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리퍼드 벤더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그들도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급업체 경영관리가 무엇이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개념이나 프랙티스가 아닌 현재 행해지고 있는 관행에 대한 재점검, 개선, 확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 거버넌스 및 윤리 경영. 비즈니스 당사자 간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동일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트러스트를 형성하는 것. 두 번째는 구매 규정 및 하도급 관련 개방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협력사와의 심리적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의 핵은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이는 향후 개발에 대한 공급업체의 참여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업체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비즈니스 관계에 신뢰가 있는 경우는 공급업체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운영 모델을 도입한다던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 기술을 채택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원회에서도 규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케이션의 증거를 확보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투명성 및 자동화입니다. 오늘날 정보 검색, 보고서 작성, 누군가가 중요한 정보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여러 회사의 다른 시스템에 동일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여러 번 입력하는 등 협력사는 비즈니스 관계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사 사이드의 디지털화, 자동화, 쉽게 접근 가능한 글로벌 파트너 포탈 구성 등을 통해서 협력사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컨텍스트 기반의 인터랙션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고객과 공급업체, 전문가 간의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1번과 2번보다 더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어 주도의 원 커뮤니케이션 또는 성과 평가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정도가 핵심인데 사실상은 구매 전 프로세스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들이 개선되길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등에 대한 것들을 센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싱의 실패나 감정적, 심리적 불쾌감이 발생되면은 결국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등을 지게 된다던가 협업이 원활하지 않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시점별로 협력사의 피드백을 청취하고 필요시 상호 조치하고 끊임없이 인터랙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필라는 에코시스템의 참여입니다. 혹시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카노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주요 컨설팅 회사, 솔루션 회사, 기관들에서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네트워크 경제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모든 행위자가 상호 연결돼서 순환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예전의 폐쇄적인 1대1 관계, 1대 N의 관계가 아니라 N 대 N의 기업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어들도 주도적으로 협력사들이 이런 네트워크 이코노미의 에코시스템에 초청하여서 함께 상생하고 교류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급업체 경영관리는 단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 필라가 함께 개선되고 채택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중 세 번째 필라, 지속적인 컨텍스트 기반의 인터랙션 관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럼 협력사 인터랙션의 실태는 어떠한가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응대입니다. 시점에 대한 구분 없이 회고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요. 주로 바이어 주도의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주로 수작업, 오프라인, 비공식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 요구사항 및 개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측정 방법론이 부재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매, 공급업체에 대한 운영 데이터 중심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감성적, 심리적 데이터는 완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서플라이어 익스피리언스는 X데이터와 O데이터의 결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O데이터는 한마디로 운영 데이터입니다. 결과를 알려주는 데이터, 팩트이죠. 예를 들어서 공급업체 납품이 5일 지연되었다. 그것은 O데이터, 결과를 알려주는 데이터고요. 반면에 X데이터,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는 그 원인을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그것들은 실제적으로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업체들이 왜 그 납품이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주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O데이터와 X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융합되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사이트 기반으로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익스피리언스, 서플라이 익스피리언스 관계의 핵심 사항입니다. 협력사 경험관리 워크플로우는 첫 번째로 리슨입니다. 공급업체로부터 그들의 개선 요구사항,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감정 상태를 청취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아진 X데이터, 익스피리언스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합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분석된 결과들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업무 조정, 시정 또는 새로운 방식이 채택되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액트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적인 컨텍스트 기반의 인터랙션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협력사 경험관리에 대한 기대가치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예측력 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 데이터와 경험 데이터를 홀리스틱한 뷰와 인사이트 확보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조기 감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측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그다음에 차별화된 협력사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업체와의 신뢰 강화 및 상생 문화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절감 가속화인데요. 운영 및 서비스가 구매자 관점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보강해서 낭비 요소 및 최적화를 이룸에 따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 가격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히든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계약에 대한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성 개선 및 혁신입니다. 이 부분은 비용 절감에 연결되는 기대 가치인데요. 피드백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던가 안전을 개선한다든가 성능을 향상하는 등 효율성 개선을 이룰 수가 있고요. 공급업체의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통해서 또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마이크를 박래성 파트너한테 넘겨서 두 번째 파트인 SAP 공급업체 관리 경험관리 솔루션 퀄트릭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진 파트너님에 이어서 공급자 경험관리 플랫폼 솔루션 소개 및 데모를 진행할 SAP 박래성입니다. 자, 앞서 들으셨듯이 협력사의 경험관리 수집과 분석, 그리고 개선 활동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비용 절감, 그리고 장기적인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으로서의 경험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며 SAP에서는 퀄트릭스를 통해서 표준화된 3단계 프로세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실시간으로 협력사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운영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리슨 단계, 어떤 이슈가 파악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이슈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돕는 애널라이즈 단계, 그리고 개선 활동을 통해서 이슈를 해결하는 액션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피드백과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 특정 협력사의 전체적인 만족도 점수가 1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거래 계약상의 문제인지, 해당 협력사의 시스템 접근성의 문제인지, 혹은 다른 이유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공급 절차상의 시스템 접근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음번 시스템 개선 작업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수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워크플로우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체 경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질문 리스트를 효과적이고 짧게 만들어서 적극적인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바일이나 문자 메시지 혹은 IoT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때로는 메신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된 경험 정보는 공급업체에 대한 OData, 즉 분석을 위해 저장된 운영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XM 디렉토리에 연결됩니다. XM 디렉토리에서는 공급업체의 규모, 유형, 지역 혹은 거래 만족도별로 세그먼트 그룹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공급업체에서 응답한 데이터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상호 연관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코멘트로 남겨진 그러한 피드백들에 대해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은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매출 데이터, 또 거래량 데이터 등의 운영 데이터를 수집된 경험 데이터와 연결하게 되면 거래량과 매출의 추이, 그리고 만족도의 추이를 연관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모든 정보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별 권한과 그리고 조직 내 역할 등을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차별화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노출 정도를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랫폼의 세 단계 중에 리슨 단계, 즉 10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분석 기능이 뛰어나고 대시보드를 통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아도 공급업체의 응답자들이 피드백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플랫폼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엄선된 질문 항목을 시작으로 해서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후속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성을 높이고 후속 피드백 요청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죠. 즉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질문 블록들을 저장하고 언제든지 불러내서 사용하고
또 타 사용자와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즉각적인 피드백 수집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는 템플릿 방식이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집을 위한 XM 디렉토리가 제공되는데요. 여기서는 공급업체의 규모, 유형, 지역 혹은 거래 만족도별로 세그먼트 그룹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래 발생 시마다 피드백 수집 요청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응답 피로도가 많아지면 그런 공급업체들에서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몇 주 내에 다른 피드백에 응답한 기록이 있다면 피드백 요청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하도록 그렇게 룰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업체 매출이 2천억 이상이면서 만족도가 최근 3점 이하로 떨어진 공급업체에만 근본적인 파악을 위한 질문을 자동적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응답 기록과 연결해서 급격한 거래 만족도 저하에 발생이 되었을 때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관계 개선 작업을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면 접촉 혹은 전화로 공급업체와 이런 계약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런 계약 절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비대면 접촉이 좀 더 선호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웹이라든지 모바일 웹 그리고 앱을 통해서 그러한 계약과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채널상에서 공급업체가 좀 더 편하고 선호하는 방법으로 피드백을 남기도록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급업체의 거래 단계별로 응답 요청의 채널이 각각 다르게 구성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공급업체는 모바일 앱을 선호한다. 그럼 모바일 앱상에서 그러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공급업체는 SMS를 선호한다. 그러면 그런 공급업체는 SMS로 응답 피드백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되는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때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응답 요청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이유는 트랜잭션 시점의 기억과 감정이 가장 그 순간에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또 만족이나 불만족 그런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웹이나 모바일 앱 이렇다면 트랜잭션 시점들을 이렇게 터치포인트로 지정하고 그 각 터치포인트 시점별로 팝업 혹은 사이드바 형태의 실시간 피드백 수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접점별로 이루어지는 피드백 수집을 통해 RF 배포 단계 혹은 계약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단계 혹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금 처리가 이루어지는 단계 등의 각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공급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점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집된 접점별 중요한 그러한 피드백 그리고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피드백 그런 피드백 수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수집하게 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추세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경험이 개선되거나 나빠지는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퀄트릭스의 여러 데이터 분석 기능이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거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핵심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텍스트로 남겨진 피드백을 분석하고 그리고 수집된 다양한 정량 데이터를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 도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데모 화면을 통해서 협력사 경험관리 솔루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데이터와 경험 데이터를 모두 통합해서 표시하는 퀄트릭스 대시보드의 요약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급자의 어떤 구매자에 대한 전이가 어떠한 만족도를 보이는지 단계별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윗단에 있는 이러한 위젯에서는 만족도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구매자 대비해서 공급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매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동종업계의 구매자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 최적화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러한 위젯을 통해서는 구매자 조직 내에 운영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보고서에는 그러한 프로세스 상에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주요한 지표들이 표시가 되는데 경영진을 중심으로 해서 구매 과정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RFP 참여율이 현재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협상 시간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 납품 시간의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기 지불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추세들을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단에 위치한 이러한 위젯들은 공급업체의 어떤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 데이터의 이런 추세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Y축으로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X축이 0으로 왼쪽으로 수렴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포지션된 것들이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급업체가 RFP의 어떤 적합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즉 RFP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본인들이 만족시키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계약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조건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구매 관리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했었을 때 그 구매 관리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반응한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매관리 플랫폼, 즉 종이 없는 전자 구매관리 플랫폼의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했고 그걸 도입한 효과가 이렇게 만족도로서 표시된다라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러한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구매자가 계약 프로세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놓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파악되고 있는 이런 위젯에서는 공급업체의 전반적인 정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들은 계약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이런 구매자와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각각 그러한 공급자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따로따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보시게 되면 유럽 지역에 있는 공급자들이 특정 지역보다 공급에 계약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럽 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공급업체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불만스러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드백으로 남겨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주로 보상 관련된 즉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배상을 했을 때의 그러한 내용들이 면책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와 분석을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보상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고 대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됐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남겨진 피드백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에 대한 감정 점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정 조항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늦어진 그런
계약 협상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 단축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사항에 대해서 법무팀에 전달함으로써 해당되는 개선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계약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를 초기화시켜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계약 논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항목들이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파악될 수 있는 긍정적인 주제로서 공급업체가 현재의 구매 플랫폼을 사용하기 좋은 편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렇게 도입한 어떤 구매 플랫폼이 상당히 실제 이제 그런 공급자들한테 좋은 플랫폼으로서 인식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지출 계획에 대한 대시보드가 되겠는데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자들의 어떤 RFP에 대한 응답률이 특정 시점부터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APEC의 어떤 그 공급자들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점을 클릭하게 되면 두 가지의 바로 눈에 드러나는 지표들이 이제 먼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응찰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RFP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그러한 주제어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관세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그런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커멘트로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급업체가 RFP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좀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응답 내용을 보게 되면 공급업체가 관세로 인해서 어떤 그 제공되고 있는 그러한 RFP에 응찰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제안을 했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하고 그리고 RFP 프로세스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 RFP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본 페이지로는 이제 지불에 관계된 그러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대시보드가 되겠는데요. 이 대시보드는 다른 대시보드와는 약간 다른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어떤 이해를 도와주는 대신에 구매자의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구매자의 할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 그리고 공급자들이 해당 구매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워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 코멘트와 부정적인 코멘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제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공급업체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공급업체가 현금 흐름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할인 제공 관련해서 할인 제공과 관련해서 본인들과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다라고 응답한 그런 업체들의 공급업체들의 보이스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공급업체들이 이러한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러한 할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러한 코멘트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급업체에 대한 할인 프로그램을 통한 지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업체는 제때 지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가치를
얻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로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업체의 이러한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제때 적시에 지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담당자와의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함으로써 조기 결제 프로그램이 서로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거둘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데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험관리 플랫폼이 구매자를 위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기능이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많은 그런 코멘트 데이터가 해당되는 부분의 만족도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주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파악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머신러닝 기능을 통한 어떤 IQ 기능으로서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멘트 데이터는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분석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를 통해서 어떤 특정 하나의 응답 결과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액션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담당자가 특정 거래 혹은 공급업체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린 캡처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빈번하게 남겨지는 피드백 주제어로 배상 조건 그리고 계약 협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많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즉시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배상 조건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그 주제와 관련된 공급업체의 이제 상세 피드백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상 조건이 공급업체 규모나 사업 영역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불만, 그리고 처리 시간, 그리고 규정이 모호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이제 드라이브 IQ라는 기능들을 앞서 데모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의 피드백이 다양한 의견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 중에 어느 의견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요도와 현재 만족도와 함께 연결해서 표현함으로써 뭔가 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드라이브 I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지 불만족하다라는 그러한 지표가 높다는 이유로서 개선의 우선순위 항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은 간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어슨 상관 분석 엔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개선 효과가 높지만 현재 만족도가 낮은 항목들이 포함된 일사분면에 집중해서 개선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의 또 하나로서 스태치 하이크라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엑셀이나 고급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문 통계 툴 이렇게 옮겨가지고 분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통계 분석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은 일들을 수행하기 어렵고요. 전문 통계 툴은 이제 해당 도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퀄트릭스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서 이제 인사이트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반적인 공급업체의 만족도는 예를 들어서 지불 조건 그리고 가장 강력한 통계 지불 조건하고 가장 강력한 통계적인 유미성을 가진다. 뭐 이런 상관관계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때로는 뭐 거래 플랫폼이 정말 쓰기 편하면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 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희귀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공급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우선 구매업체로서 지표를 기존에 40점이었다. 그러면 50점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지불 조건에 대한 선호도를 어느 정도로 향상시키고 혹은 RF 배포나 일정 관리 부분을 어느 정도로 향상시키면 앞서 말씀드린 40점에서 50점으로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일기 분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집된 경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데이터와 연결해서 분석하게 되면 좀 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또 산업 표준 지표와 비교되게 되면 좀 더 명확한 인사이트를 더욱더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경험의 어떤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남기는 그런 협력업체들의 평균 계약 협상 시간 그리고 타 업체와의 어떤 계약에서의 비교 이런 걸 통해서 계약 협상 시간이 특정 주제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보증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과 관련해서 필요 변경 사항이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집된 피드백 그리고 운영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수행할 개선 행동 아이템이 파악되면 그러한 행동들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퀄트릭스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툴들과 이제 통합해서 개선 작업을 연계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구매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면 구매 플랫폼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연결해서 이제 특정 공급업체의 피드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개선 활동을 티켓을 통해서 팀 단위 과제로 설정해서 진척도를 체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협력사 경험관리 플랫폼에 대한 이런 소개를 기능과 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업체의 문제나 또 공급업체의 거래상의 불만족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이라든지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 그리고 잠재적인 문제의 신속한 파악이 중요하고요. SAP는 경험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답변을 드렸고요. 조금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철님께서 공급업체를 제어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한가요? 그 질문에 대한 조금 저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서 SCM과 비교를 하시는 서플라이 익스피리언스가 차이가 무엇이냐를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답변은 드리기는 했어요. 서플라이 체인 관점은 사실상 공급망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서플라이어 익스피리언스는 저 과정 속에서 구매자와 공급업체가 관계를 맺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업체가 느끼는 의견,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M은 굉장히 광의의 개념, 프로세스, 툴, 테크놀로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서플라이어 익스피리언스는 저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공급업체의 관계성, 공급업체의 릴레이션십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실사 의무 GDPR 이 부분은요, 저희가 별도로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번 타핑이랑은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메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주신 내용에 이제 트랜잭션별로 짧고 간결한 질의만이 있었는데 어떻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대시보드 같은 뷰를 제공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라도 저희가 다양한 유젯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이 뭐 5개의 질문을 통한 답변만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뭐 드라이브 IQ를 통해서 혹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혹은 추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그다음에 응답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직접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저희가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은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 데이터, 저희가 구체적인 질의는 이제 서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들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공급업체의 세그멘트, 즉 캐테고리, 리전, 그 다음에 타겟, 서플라이어들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매 시점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RFP의 포기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 포기율에 대해서 왜 공급업체들이 그렇게 드랍을 했는지에 대한 센싱이 필요할 경우로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메커니즘은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이언티스트들이 합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답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사이클로직한 연구를 통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질의와 응답은 저희가 나중에 샘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공급사의 특정 담당자에게 질의를 어떻게 보낼 수 있나요? 마스터로 관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는 XM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별로 주요한 컨택들을 보관하고 그러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되는 컨택에 자동적으로 질의를 보낼 수 있는 자동화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조태현님께서 아리바의 서브 프로세스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리바의 별도의 모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바도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입찰,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콜라보레이션 등등등이 있는데 서플라이 익스피리언스라는 하나의 별도의 모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별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호영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공급업체의 경험을 데이터할 경우에 왜곡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응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곡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 있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들을 좀 더 진솔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질문의 형태가 뭔가 그런 올바른 응답 형태가 아닐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어서 본 세션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저희가 이제 구매 입장에서는 EY 리포트에 의하면은 작년에 80%가 서플라이 체인에 위협을 느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픽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트너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얘기한 것들은 뭐 멀티 소싱을 하던 멀티 이제 대안책을 찾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전략적 파트너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대응 시점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플라이어들이 우리를 대하는 프리퍼드 커스터머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에 대한 그들의 감정 요소들, 그들의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센싱하고 문제를 빨리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구매 입장에서 공급업체의 경험 관리는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라이센스 등의 메인터넌스 관련 비용은요. 저희가 별도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혁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 아리바에서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다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별도 이메일을 통해서 아리바에서 어떻게 저런 필요 서비스를 로딩하고 관련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그건 좀 질문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답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종료 이후에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취합해서 서면으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감사. 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